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돼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지금 당이 어려운 위기 상황인데 제가 당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성 양당 정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다당제 정치, 제3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는 취지로 창당한 국민의당 창당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그 국민의당 정신을 계승한 당입니다.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바른미래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부 당원들께서도 국회의원들께서 또 최고위원들께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당의 대표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한 달 이상을 숙식하시면서 후보를 지원한 게 무슨 죄입니까? 오히려 당원들이 박수치고 고생했다고 위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대단히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이 참담한 결과를 얻은 책임이 과연 손학규 대표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 2월 달에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우린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당을 이끌고 이 당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저는 그 지방선거의 참패의 그 기조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당의 지지도 하락에 대한 근본 책임은 안철수, 유승민 두 분에게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안철수, 유승민 두 분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합당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첫째, 애매모호한 보수 지향의 정체성입니다. 둘째는 가치와 비전에 중심을 둔 합당이 아니고 몸집 불려서 지지도 높이고자 하는 정치공학적 합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시당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고 세팅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합당 후에 공천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당내에 분열상을 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을 외면하고 지방선거에서 회초리를 세게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책임지고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그 뒤에 당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정말 반성하고 당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가장 대표 주자인 안철수, 유승민 두 분께서는 먼저 반성하고 국민 앞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당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승리의 길로 갈 것인가를 제시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당의 지지도는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이 세 분이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 두 분께서 이제라도 좀 새롭게 변화하시고 반성하셔서 이 당을 살릴 수 있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당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길이고 우리 당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바른미래당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대변하는가, 그리고
기성양당과 다른 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만이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정확한 정체성 확립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실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강 노선을 걸어야 되고 개혁 노선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제3의 길, 새로운 노선이라는 것은 탈이념, 탈지역, 민생 우선, 실사구시, 기득권 혁파, 그리고 진짜 국민편 이런 가치를 내세우는 당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의 일부 정치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 노선을 지향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수 노선은 기본적으로 자한당과 연대 통합을 추진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수 노선을 취할 때 결코 당의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고 당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간에 우리 당이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없어질 당이라는 겁니다. 보수 노선을 취한다는 것은 자한당과 연대 통합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없어질 당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결국 보수 노선을 취한다는 것은 당을 팔아먹겠다는 노선이고 분열 노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주평화당과 합당이나 연대해서 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또 터무니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보수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현 손학규 대표 체제를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의 단순 연대나 합당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전국 정당으로서 집권을 희망하는 집권을 바라는 수권 정당입니다.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께서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정당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마치 민평당이나 민주당과 연대하고 무슨 뒤에서 뒷글을 해가지고 뭐 총리가 되고 뭐 비례대표를 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손학규 대표께서 그런 노선을 건다면 제가 앞장서서 손학규 대표 사퇴를 주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제3지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보다 내년 총선에 훨씬 더 제3지대가 넓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민주당 집권 여당의 무능과 독선, 심판 대상입니다. 또 자한당의 막가파식 정치 역시 또 구태 정치 역시 심판 대상입니다. 국민들은 기성양당 정치에 신물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심을 잘 세우고 가치를 잘 만들고 자강노선을 잘 걷고 빅텐트를 잘 쳐서 가치와 비전을 실천할 때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해서 참여시킬 때 우리 당은 앞으로 희망이 있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1인에 의존하는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당대표 체제는 이제 정확하고 신속하게 당 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당무 집행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과 통합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는 개혁을 통해서 통합을 완수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학규 체제는 개혁 자강 노선으로 당을 강하게 운영하고 그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